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뭐 보셨을 텐데, 장하준 런던대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케임브리지대 교수님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옮기셨어요. 런던대 교수님. 장하준 교수님 모시고 오늘 저희 최근에 낸 그 책과 함께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어제 그 언론 기자간담회를 하셨고 예. 오늘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전격적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 어떠셔? 한국 오랜만에 넘어오셨죠? 예, 뭐 한 10년? 10년 아니. 예, 지난 몇 년 동안은 들어와 가지고 뭐 밖에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예. 오셔가지고. 예, 네. 예, 그 부모님 뵈러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뭐 조용했는데 오기는 거의 매년 왔죠. 네.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한 거지. 그게 보니까 보통 교수님 책 내실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크게 한번 휘젓고 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 때마다 물론 언론에 많이 등장하십니다만 저도 많이 뵀어요. 뵙고 그리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좀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때 같이 식사한 이번에 이 책이 그때 식사한 것이 같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예, 많이 나오죠. 이번에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 이 책인데요. 이 책이 거의 10년 만에 이번에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통 제가 예전에 봤을 때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캠브리지가 식사하면서 제가 다음 책 뭐세요? 그랬더니 음식하고 뭐 경제하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셔가지고. 글쎄 이 책이 지금 이제 영국에서 처음 출판이 된 건데 그게 작년 10월달에 나왔는데 그쵸. 사실 이 책에 대한 구상은 2007년에 이제 그 제가 나쁜 사마리아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거 탈고를 2006년에 했는데 그거하고 바로 이 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뭐 미뤄지고 하다가 그 처음에 생각한 지 15년 만에 이 책을 썼죠. 예. 네, 그러셨죠. 그래서 항상 이런 책을 쓰겠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많은데 맞아요.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그 사이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2008년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경제학 강의도 책도 쓰시고 제가 그 경제 기자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모으는데 이제 선생님 책은 내가 꼬박꼬박 소장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그 경제학 강의 책 있잖아요. 경제학 강의 책은 저기 제 후배 기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아시는 분들 꼬박꼬박 그리고 추천을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 후배 기자도 제가 와가지고 그 책 갑자기 읽으라고 되게 힘들어했다고 막 그러던데. 여튼 이번에 책을 내시고 어떻습니까? 좀 마치 막 큰 오래된 숙제를 탁 뭐 끝낸 듯한 느끼십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죠. 이게 뭐 15년 동안 그 뜸을 들여온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고 두 챕터를 사실 썼어요 이미. 예, 여기에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도토리하고 멸치인데 도토리는 좀 많이 변했는데 멸치는 뭐 거의 그때 쓴 형태가 유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주말마다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재를 좀 몇 개 하셨더라고요. 네, 연재를 5개 한 번 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2개를 해서 7개를 썼죠. 그 7개가 이제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뭐 700단어 안에 써야 되는 거고 여기는 챕터들이 짧은 것도 거의 3,000단어 되고 긴 거는 뭐 거의 5,000단어 가까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했던 것들은 많이 이제 확대를 한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2006년에 첫 구상을 해가지고 두 챕터를 썼고 2015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연재를 했고 그 중간에도 뭐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그 요리를 해가지고 낸 책이라, 예.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막 나오면서 받아가지고 좀 읽고, 제가 좀 막 정리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하여튼 음식도 감사합니다. 되게, 근데 이런 음식 재료나 이렇게 아는 것들도 좀 뭐 있었지만 대부분 좀 모르는 신기한 것도 있었고, 전 선생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깊이가 있었는지 좀 몰랐었는데. 글쎄, 아니, 그리고 제가 워낙 이 잡학을 좋아해가지고, 예, 맞아요. 뭐 별 이상한 걸 다 찾아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뭐 여기 정말 제가 표현하는 거에 의하면 여러분이 몰랐던 거, 그리고 모르는지도 몰랐던 거. 맞아요. 예, 알고 싶지도 않았던 거,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예. 선생님 뒷부분의 책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쓰셨어요. 뭐, 굉장히 이 책을 자기 스스로가 괴상한 책. 예, 제가 그 원서도 제가 받았는데, 예. 원서에는 스트레인지 북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스트레인지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멸치부터 굉장히 그 재료만 따지고 보면 되게 재밌는 꽃이 도토리묵부터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친숙한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말고도 뭐 오크라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그건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그렇죠. 자체죠. 그래서 이런 막 그 안에서도 또 막 선생님 요리 기법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또 경제 현상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쓰시면서 혹시 좀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아니면 굉장히 쓸 때 좀 어려웠던 거나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어땠을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그 괴상한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경제학, 한국말로 경제학 레시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책이 이제 음식의 경제학이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맛있는 경제학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음식이 이제 어떻게 생산이 되고 뭐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소비가 되고 그게 또 뭐 우리 건강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책인 줄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책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책들은 좋은 책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히 또 뭐 무슨 음식 그 생산이나 유통에 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말하자면 음식은 여기서 이제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처음부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언론 기고도 하고 뭐 대중서적도 많이 쓰고 그랬지만 그런 걸 할수록 점점 깊어지는 생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시민이 조금이라도 경제학을 모르면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요즘같이 이제 시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모든 게 다 경제 렌즈로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국제 행사 유치한다면 제일 먼저 나온 게 경제적 효과.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 가가지고 소위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학과 문 닫아라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많이 만나냐면 이제 거기 그 왕실을 존립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물론 아직도 다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왕당파니까 왜 그런 이상한 제도를 두냐 뭐 왕 귀족 이런 뭐 피로 뭐 결정되는 게 왜 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왕실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여기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솔직히 왕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너희는 너희 사회에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 왕실이라는 제도를 돈으로 정당화하냐?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경제 논리가 없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시민이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뭐 인기 투표하는 거죠. 뭐 트로트 가수 인기 투표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책 내용 중에 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변화를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이슈들을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고 말하자면 뭐 정치인이 됐건 정부 관료가 됐건 교수가 됐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호도하는 얘기를 하면
뭐 정확히 반박은 못해도 저거 아닌데 그 정도 알 정도는 돼야 그렇죠. 예, 민주주의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건데 사실 이 구상 자체가 워낙 엉뚱한 거라 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네. 뭐 정말로 음식의 경제학 이런 식으로 쓰면 뭐 네. 딱 할 얘기가 있잖아요. 뭐 네. 예,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소금, 뭐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뭐 소금을 언제부터 뭐 어떻게 채취해서 먹기 시작했고 뭐 암염이 있고 천일염이 있고 뭐 어느 소금은 어떻고 뭐 딱 이게 각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완전히 그 제 머릿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구비구비 치는 그러니까요. 강을 따라가는 이게 거라. 역사 얘기 나왔다가 예. 그다음에 현실 얘기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이 음식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어떤 경제 얘기로 연결시킬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또 있고 어떤 거는 맞아요. 이런 경제 얘기를 꼭 써야겠는데 어떤 음식에서 시작을 하면 재밌게 또 이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제일 어렵게 그 풀어나간 그 재료가 있었나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어렵게 했던 게 글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 고추라고 하겠는데 그게 제가 그 특히 이제 제 처한테 감화를 네. 받아가지고 이 아. 돌봄 노동이라던가 네. 이런 그 것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중요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도 공부를 하고 네. 한마디라도 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뭘로 시작을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추가 이 굉장히 많이 먹는 지역들이 있고 안 먹는 지역들이 있는데 뭐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뭐 그 동남아라던가 뭐 아프리카 같으면 서쪽 아프리카라던가 그 미주 같으면은 멕시코를 페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 지역 이런데 굉장히 많이 먹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고추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화를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영국 친구랑 네. 그 런던에는 스촨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영국이나 미국 같이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 뭐 태국이나 뭐 스촨이나 이런 데서 그 식당 온 음식을 식당을 하면 네. 이게 고추 표시를 붙여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메뉴판에 보통 예, 고추 고추가 없는 있죠. 것도 있고 네. 예, 하나, 두 개, 뭐 많은 경우에 세 개까지 붙이는데 써 있기도 있고 예.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스촨 식당을 가니까 그게 5개까지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워낙 고추를 많이 많이 쓰니까 먹으니까. 한국보다 뭐 꼭 더 그렇죠. 매운 건 아니지만 양으로 하면 그렇게 고추 많이 쓰는 예, 음식은 없거든요. 중국 어떻게 보면 사천 예, 사천이죠, 네, 스촨.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겁을 먹고 고추가 없는 걸 시켰는데 네. 나왔는데 새끼손가락만한 고추가 요만한 접시에 6개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음식 위에. 엄청 놀랬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래 이거 뭐 잘못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웨이터가 웨이트레스였구나 보더니 네. 이거 맞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제 친구가 나는 고추 없는 거 시켰는데 네. 여기 고추가 이렇게 많대 그랬더니 막 웃더니 여기 메뉴에 고추가 없는 건 제일 안 맵다는 얘기지 고추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당연시 여기고 당연시 여기면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래서 경제에서 그런 걸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하는 돌봄 노동, 가사 노동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당연시하고 그렇죠. 그냥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그럼요. 당연히 해왔던 네, 노동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렇죠.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다못해 소위 말하는 GDP에 넣지도 않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GDP라는 건 이제 시장 거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돌봄 노동의 문제를 풀어 나갔는데, 돌봄 노동 이런 토픽 자체도 제가 원래 많이 연구하던 게 아니라 그거 쓰는 것도 좀 힘들었고, 어떤 얘기로 시작해서 일로 갈 건가를 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써놓고 보니까 아니, 저도 그 부분 되게 잘 읽었습니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 돌봄 노동 부분은 또 선생님이 그 복지와 또 연결돼 있는 그렇죠. 부분이 연결돼 예. 있기도 그래서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파야겠다 생각한 건데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지 확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시니까. 맞아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뭐 워낙 뭐 그 성차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요소들하고 많이 사회학적인 요소들하고 네. 많이 얽혀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좀 경제학에 국한된 거라 조금 맞아요. 뭐 그런 페미니즘 하는 분들이 보면 뭐 불만이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뭐 제가 뭐 아는 것만 얘기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알겠습니다.